자, 봐라. 이제 뭘 보냐? 이제 물체의 색을 보자. 색과 물체의 색과 빛의 합성이다.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다? 밝아져. 그리고 흰색이 돼. 빛을 삼원색을 다 섞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다 섞지. 그럼 무슨 색이 돼? 밤에? 그렇지. 학교에서 배웠어? 네. 자, 첫 번째 보자. 물체의 색. 물체의 색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봐봐라. 얘들아, 빛은 첫 번째 봐봐. 물체의 색이 있는데 빛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뭐 있어?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뭐야? 가능한 가짜에다가 그렇지 보이는 진짜 눈에 보이는 광선이라는 거야. 이것만 눈에 보여? 다른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저기에선 자외선이 눈에 보인다. 미친놈이야. 눈깔 뽑아야 돼. 가시광선만이 빛을 차지하는 비율 중에 40%가 넘고 이게 눈에 보여. 그래가지고 뭐가 있다? 빨주노초 파란 뭐가 있지. 근데 빨간색 외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적외선, 보라색 외를 갖다가 뭐라고 해? 자주색 그래가지고 자외선이라고 해. 근데 이때 이 적외선은 적외선 계열은 선생님 우리 보면 얘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비인후과를 하지. 이비인후과 하는데 적외선 치료를 받는 거야. 귀에다 대고. 선생님 빨간색으로 보이던데요? 그건 뭐야? 이게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기계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알기 위해서 빨간색 가시광선을 쏘아주는 거야. 적외선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리고 정육점 가니까 살균한다고 자외선 살균기를 틀어놨어. 자외선 살균기가 있는데 식당에 보라색이 보이는 거야. 그것도 뭐야? 자외선이 아니야. 우리 가시광선에 있는 자외선 보라색 가시광선인 거야. 이게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안 보인다. 그러면 물체의 색이 어떻게 보이냐? 자, 우리는 여름에는 무슨 색 옷을 입어야 돼? 흰색. 여름에 덥잖아. 근데 왜 흰색으로 보여? 빨주노초 파란불 다 반사해. 그러면 어떻게 돼? 다 섞이니까 무슨 색으로 보여? 흰색으로 보이겠지. 그러면 빛을 반사하니까 빛을 흡수하지 않으니까 시원하잖아. 여름에는 무슨 색을 입어야 된다? 흰색. 왜 검은색은 검은색으로 보여? 얘는 그렇지. 빛을 반사 안 해버리는 거야. 색을. 빨주노초 파란불 다 반사 안 해버리니까 우리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무슨 색을 입는 게 좋아? 검은색을 입는 게 좋아. 왜? 빛을 다 흡수하잖아. 그러니까 따뜻할 거 아니야. 여름에는 검은색을 입으면 더워. 이해됐어? 물체의 색은 물체에 백색광을 비치지. 백색광은 뭐야? 장아, 뭐가 섞여 있어? 다. 빨주노초 파란 뭐가 다 섞여 있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빨간색 물체야. 그러면 얘는 나머지 색은 다 흡수하고 뭐만 반사해? 응? 빨간. 그렇지. 빨간색만 반사해. 그러면 우리 눈에 이 물체는 무슨 색으로 보이는 거야? 빨간색. 이해됐어? 자, 봐라. 물체의 색은 물체에 백색광을 비추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의 빛은 반사하고 다른 색 빛은 어떻다? 흡수한다. 그러다 보니까 물체의 색은
그 물체가 반사하는 빛의 색으로 보인다. 어? 빨간색만 반사하면 무슨 색으로 보여? 강아? 네. 빨간색만 반사하면 무슨 색으로 보여? 빨간색. 그렇지. 그리고 물체가 모든 색의 빛을 반사하면 무슨 색? 그렇지. 자, 물체가 그 색만 반사하면 그 색으로만 보이지. 이해됐지? 근데 물체가 모든 색의 빛을 반사하는. 그렇지. 흰색. 모든 색의 빛을 흡수하면. 그렇지. 검은색으로 보여. 이해됐지? 그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딸기는 딸기 열매는 딸기는 무슨 색을 반사해? 빨간색만 반사하지. 그러니까 무슨 색으로 보여? 빨간색. 근데 딸기 꼭지는 무슨 색을 반사해? 초록색을 반사하지. 그래서 무슨 색으로 보이는 거야? 초록색. 근데 하얀 강아지는 어떻게 돼? 모든 색의 빛을 반사하지. 그러니까 무슨 색으로 보여? 흰색. 검은 고양이는 다 흡수하니까 무슨 색으로 보여?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말했지, 얘들아. 백색광이란 건 원래는 이걸 프리즘에 통과시키지. 프리즘을 뭐라 그래? 분광기라고 그래. 분광기야. 그러면 백색광이 들어와. 그러면 백색광에는 뭐가 숨어져 있다? 빨주노초 파란무가 숨어져 있지. 그러면 색깔에 따라 파장이 틀려. 파의 길이가 틀려. 그러면 굴절률이 틀려. 그러다 보니까 꺾이는 정도가 틀리니까 빛이 뭘로 나뉘어? 빨주노초 파란보로 나뉘는 거. 그래갖고 색깔의 띠가 생기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스펙트럼이라고 해. 근데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생기지. 그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 옆에 보자. 백색광은 백색광은 햇빛과 같이 백색으로 보이는 빛으로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프리즘을 통과하면 뭐로 된다? 빨주노초 파란보의 색깔의 띠가 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그리고 봐봐. 광원의 색에 따른 물체의 색보다 광원이 색을 띄어. 광원이 뭐야? 강아. 그렇지. 뭐 있어? 그렇지. 자, 보자. 뭐가 있어, 광원이? 태양. 그 다음에 가로등, 촛불, LED 등, 스마트기기 화면. 무조건 빛을 내는 물체를 우리는 뭐라 그래? 광원이라고 그래. 광원에다가 셀로판 종이를 갖다가 씌워. 빨간색을 씌우면 무슨 색 광원이 나와? 뭐만 통과해? 빨간색만 통과해. 파란색 셀로판 종이를 갖다가 씌우면 뭐만 통과해? 파란색만 통과해. 그래서 색깔별 광원의 색이 나오는 거야. 광원의 색에 따른 물체의 색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에 말했지. 지금 오늘 또 이따 올릴 거야. 저번 주에 배운 거. 독거훈 TV 가면 있어. 알겠지? 유튜브. 독거노인 할 때 독거. 그리고 봐봐. 광원의 색에 따라 물체의 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자, 백색광을 쏘이면 뭘로 보여? 아니. 만약 장미가 있었어. 그러면 장미의 꽃은 무슨 색으로 보여? 빨간색. 그렇지. 잎은 무슨 색으로 보여? 그렇지. 그리고 빨간색 조명을 쏘면 뭘로 보여? 빨간색. 잎은 무슨 색으로 보여? 빨간색. 근데
이거 뭐냐, 이거 꽃잎은 빨간색으로 보이고 그냥 잎은 검은색. 그래 검은색. 왜? 이 빨간색 조명은 뭐밖에 안 나와? 빨간색. 빨간색밖에 안 나와. 어? 근데 백색 광은 모든 빨주노초 파란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원래 색으로 나타나. 이해됐어? 원래 색을 반사하니까. 근데 빨간색 조명은 뭐만 나와? 빨간색. 빨간색만 나와. 그러면 잎은 무슨 색으로 보여? 꽃잎은? 빨간색. 장미의 꽃잎은 빨간색으로 보여. 근데 그냥 잎은 무슨 색으로 보여? 검은색으로 보이지. 왜? 반사했죠. 반사할 게 없잖아. 그렇지. 빨간색 조명이니까. 파란색, 초록색 잎을 초록색이 없으니까 반사를 못하니까 무슨 색으로 보여? 검은색. 초록색 조명을 쏘면 어떻게 된다? 안 돼요. 그렇지. 꽃잎은 검은색으로 보이고 잎은 무슨 색으로 보여? 초록색. 근데 파란색 조명을 쏘지. 그러면 어떻게 돼? 둘 다 검은색으로 보여. 왜? 빨간색이나 초록색이 없기 때문에 그걸 빛을 반사할 수가 없어. 이해됐어? 이해됐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 보자 이제 빛의 합성이다. 빛의 삼원색이 있지. 뭐야? 빨간색. 파란색. RGB라고 외우면 돼. 우리가 그 LED 등이 있지. LED 등은 이게 LED 등이란 말이야. 근데 뭘로 되어 있다? 화소가 RGB로 되어 있어. 이게 핸드폰에 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선명한 상을 만들 수 있어. 선명한 사진, 화면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이 화소 하나가 RGB로 되어 있어. 레드, 그린, 블루로 되어 있단 말이야. 레드가 뭐야? 빨간색. 그린이 초록색. 그 다음 블루가 뭐야? 파란색이지. 그래갖고 빛의 삼원색이 뭐다? RGB야. 레드, 그린, 블루야. 이해됐어? 자, 빛의 합성을 보자. 그러니까 그 RGB만 있으면 모든 색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빨간색을 강하게 해가지고 뭐 주황색을 만들 때도 빨간색을 강하게 만들어. 그리고 나머지 색을 갖다 섞으면 빛을 섞으면 주황색이 되고 모든 색이 다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빛의 합성은 두 가지 색의 이상의 빛이 합쳐져서 또 다른 색의 빛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근데 빛의 합성에서 그러니까 빛의 색을 갖다가 두 가지 이상 섞지. 그럼 다른 색으로 보인다. 어? 근데 이때 빛의 삼원색이 뭐야? RGB. 그렇지. 빨간 뭐라고 했냐? 우리 여기서 빨간색 무슨 색? 초록색. 파란색. 파란색 빛이 있어. 이걸 섞으면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보자. 자, 이게 자 합성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뭐냐? 빛의 삼원색의 합성.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섞으면 무슨 색이 된다? 노란색. 노란색. 알아둬야 돼. 그리고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섞으면 뭐가 돼? 자홍색이 돼. 자홍색이 돼. 그리고 초록하고 파란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된다? 청록색. 다 섞으면 흰색. 흰색이 돼. 근데 또 이렇게 그거 노란색하고 파란색 섞지. 그럼 무슨 색이 된다? 가운데 있는 흰색이 된다. 초록색하고 자홍색을 섞지. 또 뭐가 되는 거야? 흰색. 흰색이 되는 거야. 빨간색하고 청록색 섞지. 또 뭐가 되는 거야? 흰색이 되는 거야.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 오색 관계라. 이 두 색을 섞으면 뭐가 된다? 흰색이 되는 관계를 우리는 무슨 관계? 오색 관계로 해. 다시 보자.
자, 강의 대답해봐. 야, 빛의 삼원색이 뭐 있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그렇지. 그리고 빨간색하고 파란색 섞으면 뭐가 된다? 자원색. 그래. 빨간색하고 초록색 섞으면? 초록색. 아니지. 노란색이 되지. 네. 이렇게. 그리고 봐. 초록색하고 파란색 섞으면? 초록색. 그렇지. 그리고 세 색 다 섞으면? 초록색. 근데 봐. 보색 관계 봐. 빨간색하고 뭐하고 보색 관계야? 네. 빨간색하고 뭐하고 보색 관계야? 빨간색하고 뭐하고 섞으면 흰색이 돼. 대각선이야. 한번 써봐. 얘들아, 오늘 한번 그려봐, 니들이. 한번 그려봐. 어디요? 줄게. 이거 한번 그려봐. 선생님 똑같이. 저한테 그려봐. 한번 그려봐. 써봐.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써봐야 돼 한번. 언니 해봐.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이 6월 4일이냐? 3일이다. 그렸어요. 보석 관계도 표시해봐. 저 그림만 그려요. 됐지? 해봤어? 네. 알았어? 빨리 해봐. 이제 알겠어? 이거 뭐야? 봐봐. 빨간색하고 청록색하고 섞으면 이렇게 세 색을 섞으면 흰색이 되잖아. 근데 초록색하고 파란색을 섞으면 청록색이 되니까 빨간색하고 청록색하고 섞으면 흰색이 돼. 근데 파란색하고 초록색하고 빨간색을 섞은 노란색하고 섞으면 흰색이 돼. 그리고 또 뭐냐 초록색은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섞은 자홍색하고 섞으면 흰색이 돼. 그 보색 관계야. 이해됐지? 그리고 검은색은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빛을 다 흡수하니까 무슨 색으로 보인다? 흰색으로, 무색으로,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빛의 합성은 다른 색의 빛을 더 합성할수록 빛의 양은 증가하니까 어떻다? 더 밝게. 그리고 결국에는 무슨 색이 된다? 흰색이 된다. 이해됐지? 그러면 영상장치에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영상장치에서 우리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노트북 화면에서 색을 표현하는 원리가 뭐다고?
색을 표현하는 원리를 보자. 영상장치에서 색을 표현하는 원리가 있다. 자, 영상장치는 뭐 기본이 화소야. 화소는 뭘로 돼 있다? RGB로 돼 있어. 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내는 화소에서 나오는 빛을 합성해서 다양한 색을 표현한다. 그러면 자 뭐가 있어? 화소는 뭘로 돼 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때 빨간색은 빨간색 화소만 내면 돼. 그리고 청록색은 뭐야? 파란색하고 초록색하고. 흰색은 뭐야?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다 하면 돼. 얘하고 똑같아. 이해됐지? 네. 그래가지고 빛의 합성을 이용하는 뭐 스마트 기기의 화면,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장치, 대형 전광판, 조명장치가 있지. 그리고 자 옆에 4번 봐봐. 플러스 강의 4번. 전묘화와 영상 표시장치. 전묘화는 물감을 섞지 않고 원색의 물감을 뭘 찍어서 낸다? 작은 점을 찍어서 그림이다. 전묘화에서 작은 점들이 모여서 색을 표현하는 것처럼 영상장치에도 작은 점인 화소들이 모여서 뭘 나타낸다? 영상을 나타낸다. 자, 105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105페이지하고 잠깐 D자를 봐봐. 됐다. 자, 봐라. 영상장치에서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원리 보자. 자, 현미경 렌즈를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 렌즈에 맞춰 설치한다.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에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그림이 나타나도록 한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서 서로 다른 색을 띠는 곳에 현미경 렌즈를 대고 뭘 볼 수 있다? 현미경 렌즈는 뭘 시켜? 확대를 시키잖아. 그러면 거기 컴퓨터 화면에 있는 화소들이 보여. 이해됐어? 그랬더니 빨간색 부분은 뭐가? 빨간색이 화소를 줄였고 초록색은 뭘로 줄였다? 초록색 화소. 파란색은 무슨 화소? 파란색 화소. 노란색은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있고 화소가 있고, 청록색은 파란색하고 초록색이 있겠지. 그리고 자홍색은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겠지. 이해됐어? 흰색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다 있겠지. 이해됐지? 그리고 107페이지를 봐. 자, 비대 3원색 중 두 가지 색을 합성했다. 107페이지 옆에 거기. 자,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합이니까 무슨 색이 돼? 노란색.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합이니까 무슨 색? 자홍색. 그 다음 초록색하고 파란색하고 합이니까 그렇지. 그 다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다 합이니까 그리고 두 빛을 합성하는데 되는 거 서로 보색 관계지. 그러면 파란색하고 누구? 나머지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섞으면 노란색이 되지. 이렇게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합성하니까 무슨 색? 흰색. 이해됐어? 그리고 초록색하고 이제 나머지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섞어야지. 그럼 뭐가 돼? 자홍색이 되지. 자홍색하고 초록색하고 섞으면 흰색이 돼. 또 빨간색하고 뭘 섞어야 돼? 나머지 두 색. 초록색하고 파란색 섞어야 되니까 청록색이지. 청록색하고 따라서 빨간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된다? 흰색이 된다. 그러면 107페이지까지 빨리 풀어봐. 105부터. 이해 안 될 거 있어 없어? 강의.
7점이에요. 뒤에도 풀었어? 170점까지요. 그렇지. 107조까지. 채점해? 다 풀었어? 여기까지? 여기 풀고 있어? 풀어. 천천히. 은찬이는 더워? 아이스크림 줄까? 야, 강이는 지금 뭐 어디가 아픈 거야? 감기야? 네. 감기야? 그럼 아이스크림 못 먹겠네? 네. 너 먹을 거야? 네. 뭐 먹을래? 음, 저기 있잖아. 쟤보면 봤잖아. 빠삐코. 빠삐코? 또? 아니, 밥은 먹었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네. 근데 괜찮아? 네. 열이 나? 가나? 네. 엄마가 병원 가보래? 그럴걸요. 다 했어? 채점했어? 채점하고 있어? 오늘 여기까지 풀어야 돼. 숙제 11페이지. 주세요. 자, 그 다음 봐봐. 이제 108페이지 봐봐. 자, 보자. 108페이지에 자, 3원색 중에 빛의 3원색 중에 물체가 반사하는 빛이 빛의 색을 찾는다. 자, 그러면 노란색 바나나는 무슨 색을 반사해?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반사하니까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왜요? 자, 그러면 빛의 삼원색 중 조명에 포함된 빛의 색을 찾지. 야,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갖다가 둘 다 방출하니까 무슨 색으로 보여? 자홍색에. 그랬더니 야, 자홍색 빛을 갖다가 노란색 바나나에 비추었어. 그럼 무슨 색으로 보인다? 검은색. 아니지. 자홍색은 빨간색하고 뭐가 있어? 파랑. 파란색이 있지. 근데 노란색은 뭐가 되는 거야?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반사돼야 되는데 이 중에 빨간색하고 파란색 중에 뭐만 있어? 빨간색. 빨간색만 있지. 그러면 빨간색만 반사하겠지. 그러니까 무슨 색으로 보여? 바나나가. 그렇지. 이해됐어? 봐봐. 모든 빛에 백색광을 비췄어. 그러면 누구냐? 바나나가 무슨 색으로 보여? 노란색. 아니지. 뭘 반사해? 빨간색하고 뭘 반사해? 초록색을 반사해가지고 무슨 색으로 보여? 노란색으로 보이지. 원래 색깔로 보이지. 근데 자홍색의 조명을 비춰줬어. 그럼 무슨 색으로 보인다? 빨간색. 자홍색은 빨간색하고 뭐냐? 강아. 네. 빨간색하고 자홍색은 조명이면 자홍색 조명이면 무슨 색하고 무슨 색이 섞여 있는 거야? 파란색. 그렇지. 근데 얘는 원래는 노란색을 내려면 바나나는 무슨 색하고 무슨 색을 반사해야 돼? 빨간색이랑 초록색. 그렇지. 근데 초록색은 없지. 그러면 뭐만 반사해? 빨간색. 그러니까 무슨 색으로 보여? 그렇지.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흰색 종이에다가 햇빛을 비쳤어. 무슨 색으로 보여? 흰색. 흰색. 거기 위에 봐. 흰색 종이에다가 햇빛을 비쳤어. 흰색으로 보여. 빨간색 조명을 비추면 무슨 색으로 보여? 빨간색. 그렇지. 파란색 조명을 비추면 파란색. 파란색. 노란색 조명을 비추면 노란색으로 보이겠지. 왜?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반사되니까 노란색으로 보이겠지. 그리고 자홍색 조명을 비추면 무슨 색으로 보여? 당연히 자홍색으로 보이지. 근데 빨간색 사과한테 햇빛을 비추면 무슨 색으로 보여? 빨간. 빨간색. 빨간색 조명을 비추면 무슨 색으로 보여? 파랑. 빨간색. 파란색 조명을 비추면 검은색. 그렇지. 검은색으로 보이지. 왜? 파란색 조명은 흡수해버리잖아. 근데 노란색 조명을 비추면 빨간색. 노란색에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있으니까 빨간색 반사해갖고 빨간색으로 보이지. 자홍색 조명에도 뭐가 있니? 빨간색.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으니까 빨간색을 반사해갖고 빨간색으로 보이지. 야, 초록색 입에다가 햇빛을 비추면 무슨 색으로 보여? 초록색. 초록색. 빨간색 조명으로 초록색 입을 비치지. 그럼 무슨 색으로? 검은색. 그렇지. 파란색 조명을 비춰도 검정색. 노란색 조명을 비추면 초록색이지. 왜?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섞여 있으니까 노란색에는 초록색을 반사하지. 자홍색에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섞여 있으니까 초록색이 없으니까 반사를 못하지. 그러니까 검은색. 노란색 바나나에다가 햇빛 비추면 무슨 색으로 보여? 노란색. 빨간색 조명 비추면 그렇지. 그리고 파란색 조명 비추면 얘는 빨간색하고 초록색만 반사하니까 파란색은 조명 비추면 반사를 안 하지. 검은색. 노란색 조명 비추면 당연히 노란색으로 보이지. 자홍색 조명 비추면 얘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만 반사해서 빨간색으로 보이지. 자, 청록색 옷은 봐라. 햇빛을 비추면 무슨 색? 황록색. 그리고 빨간색 조명 비추면 검은색. 검은색이지. 왜? 청록색은 무슨 색이 섞여 있어? 파란색하고 초록색이 섞여 있지. 그럼 빨간색은 반사를 안 해버리지. 그러니까 검은색. 파란색 조명 비추면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조명 비추면 초록색. 그렇지. 왜? 빨간색하고 초록색이니까 초록색만 반사할 거 아니야. 그리고 자홍색 조명 비추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니까
파란색만 반사하지. 이해됐지? 111페이지까지 숙제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강의 괜찮아요? 112페이지 봅시다. 파동과 소리를 봅시다. 오늘 파동 다 끝내버리고 저쪽으로 넘어갈 거야. 진도 빨라? 괜찮지? 파동과 소리 봅시다. 파동과 소리를 보자. 파동이라는 건 뭐냐? 이거야. 파동의 뭐야? 발생과 전달 거다. 파동이란 건 이거야. 한자로 보면 물결 파자에다가 움직일 동작. 진동이 이동한다는 거야. 뭘 통해서? 진동이 매개체가 되는 물질, 매질을 통해서 주변으로 전달되는 거야. 뭐라고? 파동은 진동이 뭘 통해서? 매질을 통해서 어떻다? 주변으로 전달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보자. 즉, 진동이란 건 뭐야? 에너지야. 즉, 결과적으로는 매질도 매개체가 되는 물질이지, 직접,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 아니야. 그냥 에너지만 뭐 해줘? 전달해 주는 거야.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야. 즉, 결과적으로 파동은 에너지를 주변으로 전달하는 거야. 진동이라는 에너지를 주변으로 전달하는 거야. 그리고 뭐가 있다? 파원이 있어. 파원은 파의 시작점을 우리는 뭐라 그래? 파원이라고 그래.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어. 지하에서. 이거는 지진의 발생 지점이라 해서 뭐라 그래 우리가? 진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발생했는데 그래갖고 이게 파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떨림이. 그래갖고 결국에 지표면까지 전달되면서 지표면이 열어가지고 집어요? 모르겠다. 땅이 떨리는 거지. 이때 진원의 수직으로 제일 많이 땅이 떨리는 곳을 우리는 진앙이라. 파원이 뭐라고? 파의 시작점이야. 그리고 매질이 있다. 매질은 중에 이동한다는 거야. 이동 안에 제자리에서 뭐만 한다?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그렇지. 뭐만 전달한다? 단지 에너지만 전달한다. 자기는 이동해야 하네. 이동해야 하네. 안에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뭐만 전달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장난감 배가 있었어. 근데 바람 안 불고 얘가 에너지원이 없지. 그러면 평생 이 새끼는 뭐만 하다? 이직거리만 해. 위아래로만 진동을 해. 그리고 뭐만 전달한다? 그렇지. 주변으로 에너지만 전달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가지고 땅이 매질이면 지진파, 물이 매질이면 물결파. 그리고 여기 나왔지. 파동의 종류와 매질이 나왔지. 물결파의 매질은 뭐야? 물이고, 소리의 매질은 뭐야? 공기. 공기.
소리는 공기뿐만 아니라 물도 될 수도 있고 뭐 고체도 될 수도 있어. 근데 소리는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는 소리가 전달돼야 안 돼. 안 돼. 왜? 진공 상태잖아. 매질이 없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스타워즈에서 막 우주선끼리 싸우는데 뿅뿅뿅뿅 소리 나지. 다 개구라야. 응? 왜? 진공 상태. 진공 상태니까 소리가 전달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자기파, 전파는 되지. 전파는 매질이 없어도 이동하니까. 이해됐어? 지진파는 뭐야? 땅이고, 용철은 뭐야? 용철파야. 그리고 옆에 나왔다. 전자기파는 파동의 종류로서 어디서 퍼져나갈 수 있다? 진공. 얘는 매질 없이도 퍼져나갈 수 있어. 유일하게 누구만?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다른 것들은 매질이 다 있어야 돼. 근데 전자기파는 뭐다? 햇빛과 같은 전파, 응? 매질 없이도 전달이 된다. 우주 공간에서 태양에서 우주 공간을 퍼져갖고 우리 지구에 오잖아. 햇빛이. 즉 파동 전자기파는 파동의 한 종류로서 진공에서 서도 퍼져나간다. 빛도 전자기파의 한 일종이며 마이크로파, 전파, 적외선 등이 전자기파다. 그 다음 보자. 자, 파동의 종류, 파동의 전달을 보자. 자, 파동의 전달을 보자. 학교에서 여기 나갔어, 안 나갔어? 진도. 나갔어. 횡파, 종파 배웠어, 안 배웠어? 네. 횡파, 종파 배웠어, 안 배웠어? 횡파 전파 그거. 체력 없을걸 저희 집에. 횡파 전파는 그냥 그 전파인가 그게 그리기가 힘들어서 한 둘 중 뭔가가 그리기 힘들어서 횡파인가 전파인가 구현을 해서 그냥 두 개가 있는데 횡파 전파 하나가 그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로 다 해놨어요. 선생님은 뭐냐 여기 표현해줄게. 선생님 이따 해줄게. 혹시나 모르니까 표현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있어.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야. 파동의 전달은 야 선생님 말했지. 금방 말했지. 뭐라 했어? 파동이 전달될 때 밑줄과 매질은 뭐야? 이동 안 하고 제자리에서 뭐만 진동한다? 진동만 할 뿐 파동의 지는 방향으로는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물결파에서 봐라. 공이 물 위에 떠 있지. 근데 공이 이동하는 게 아니야. 뭐만 이동한다? 에너지만 전달하는 거야. 그래갖고 위아래로 뭐만 한다? 진동만 하는 거야. 얘는 물결파 위의 진동은 물을 따라 진동은 물을 따라 이동하는데 물 위에 있는 공은 위아래에서 위아래로 뭐만 한다? 진동만 한다. 진동은 매질을 통해서 이동하지만 매질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그리고 용철파에서도 마찬가지야. 용철파에 용철에다가 뭘 달아놔? 리본을 달아놔. 갖고 이렇게 막 흔들어. 그러면 리본이 이동하는 게 아니야. 리본은 뭐만 위아래로만 진동해. 그리고 뭐만 이동한다? 에너지, 진동만 이동한다. 용철은 진동은 용철을 따라 이동하지. 진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진동은 뭐라고? 에너지야. 그러니까 용철을 따라 이동한다. 근데 이때 용철 리본, 매질은 뭐만 한다? 위아래로 진동만 한다. 자, 이때 파동은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만 전달한다? 에너지만 전달한다.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이동 안 하고 뭐만 전달한다? 에너지만 전달한다. 선생님 말했잖아 다. 선생님 말하는 그대로지. 이거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두 번째, 파도가 전달하는 에너지에 의해 그 진동에 의해서 바닷가가 어떻게 돼? 침식이 되잖아. 에너지에 의해서 파동이
파도가 전달하는 에너지에서 그 해안가가 바위가 깎여 침식이 일어나. 이해됐지? 그리고 파동의 정보 전달, 파동을 분석하면 타원의 변화나 전달 과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지진파를 분석하면 진원의 위치나 지진의 세기를 갖다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야, 파동은 뭐만 전달한다고? 에너지. 그렇지. 파동의 에너지 전달이 있고, 그리고 파동에서 파동을 분석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정보를 알 수 있어. 파동이 뭘 전달한다? 그렇지. 자, 파동이 왔어. 하고 어디? 파의 시작점을 알 수 있어. 그리고 파동의 전체 세기도 알 수 있어. 이해됐어? 이게 지진파를 분석하다 보면 진원이 어디인지도 알 수 있어. 그리고 왜? 야, 파동이 있잖아. 지진파가 생기지. 그러면 뭐가 전달돼? P파하고 S파가 동시에 발생해. 왜? 지진파에는 P파, S파, L파가 있어. 롱 웨이브, 평원파가 있어. 야, 왜 P파가 P파인 줄 알아? 그리고 S파가 S파인 줄 알아? 동시에 발생한다. 진원에서 P파, S파는. 근데 P파가 빨리 도달해. 그래서 프라이머리 웨이브인 거야. S파는 좀 늦게 도달해. 세컨더리, 두 번째로 도착돼서 세컨더리 웨이브인 거야. 그러면 P파의 속력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뭘 구할 수 있어? 진원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 그 진원의 위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뭐 지진파의 이 에너지를 전달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지진파의 세기도 측정할 수 있어. 이해됐어? 막 이게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 지진파의 세기가 센 거야. 이제 지진파에 측정하는 장비가 있지. 이해됐지? 그리고 파동을 이용한 에너지와 정보 전달에 에너지 전달의 얘기가 뭐야? 야, 전자레인지 뭘 이용해? 뭘 이용해서 대표해? 전자레인지는 뭐 마이크로파, 음식물에다가 마이크로파를 쏘지. 그러면 이 마이크로파의 이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물 분자를 진동시켜. 그 음식물에 있는 물 분자를 진동시키면 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 하고 대표는 거야. 이해됐어? 이것도 에너지의 전달이야. 그 다음, 선생님 이거 받아봤어. 초음파 세속수. 뭐냐면, 졸라 아픈 병이 있다. 뭐냐면, 이 신장에서 돌이 생겨. 콩팥에서. 석회석이 갖고 돌이 생겨. 이게 원래는 액체면 신장에서 이제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갖고 요도로 나와. 오줌이. 이렇게 콩팥이라는 건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치잖아. 주먹만한 크기 있어요. 두 개가 있어. 근데 얘가 고장나면 우리 몸은 노폐물을 못 건너내기 때문에 뒤질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신장이 고장난 사람들은 뭘 받아? 투석을 받아. 혈액을 뽑아갖고, 인공장치, 기계장치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다시 넣어버려주는 거야. 그걸 한 3시간, 4시간 걸리거든. 일주일에 한 2번 받아야 돼.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신장이 파괴되면 신장이 이식할 게 답이 없어. 아니면 계속 투석을 받든지 귀찮게. 근데 이게 여기서 돌이 떨어 나오는데 이 돌이 오줌관을 못 통과해. 그러니까 오줌관을 때려버려. 피가 나와. 그때 고통이 생기는데 선생님도 이거 걸렸어. 왜? 갑자기 막 등 뒤에 쪽이 막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파. 보니까 오줌 누를 때 피가 섞여 나와. 그때 여러 결석이 걸렸구나. 알았어.
갖고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명절 다가온 다음에 병원 갔지 그랬는데 명절 끝나고 딱 병원 가려면 월요일부터 병원 가려 했어. 월요일 날. 근데 일요일 날 갑자기 새벽에 졸렬이 아파. 이게 엄청 때리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아있지도 못해. 너무 아파. 갖고 병원 가야 되겠구나. 응급실. 갖고 갈라 했는데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깨지지 않을까. 그래서 샤워를 하고 갔다. 갖고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막 이 응급실 가니까 일요일 날 막 이 아저씨 이 인턴하고 레지던트가 어떻게 아파갖고 오셨어요? 씨발 나도 우리 여기 나오다니까 씨발 여러 결석이라고. 아니 사진도 안 찍어봐. 야 이렇게 아픈데 여러 결석. 가장 의심이 됐죠. 그 엑스레이 찍고 딱 보니까 여러 결석은 맞는 거야. 그 진통제만 주고 갔어. 그리고 다음날 가봤더니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전생이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왜요? 돌이 양쪽에 콩팥에 2개 있대. 그리고 담난 게 췌장에도 그게 있대. 담석이 있대. 돌이 엄청 많대 나한테. 그래갖고 전생에 그거 같이 스님이 많이 정진하다 보면 안 움직이고 이제 사리가 생기잖아. 이렇게 전생에 그거를 오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치료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초음파를 갖다 집중적으로 쏴. 그래갖고 초음파는 우리 몸을 통과할 수 있어. 진동이니까. 그래갖고 이걸 집중해가지고 이 돌을 깨버리는 거야. 졸라리 아파. 그러니까 이만한 진통제 맞고, 그걸 갖다 진행하는 거야. 그래갖고 다 쪼갰어. 그래갖고 딱 이제 그 기사가 끝나고 나니까 막 뛰어가지고 이게 오줌으로 빠져나왔대. 그래갖고 오줌으로 갔다 완전히 피가 나와. 이게 다 이제 쪼개진 게 졌으니까 피가 나온다. 그리고 이게 초음파 세석술이야. 그리고 우리 무선 충전하는 것도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야. 응? 전기 에너지 채워주니까 이게 충전이 되지. 이해됐지? 그리고 정보 전달에는 요새 초음파 가지고 임신했는데 내장 기관 보는 거 있잖아. 그리고 애 임신했을 때 성별 파악도 해요. 이해됐지? 그리고 어군 탐지기가 있어. 어군 탐지기가 뭘 이용하는 거야? 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물고기 떼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어느 수심에 있는지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무선 통신에도 쓰이지. 정보 전달에는. 이해됐지? 좀만 쉬어. 좀만 쉬어. 잘 안 했네. 그거 시켜야지. 근데 봐라. 여기가 뭐로 나오냐? 이제 네 번째 진동수가 있어. 진동수는 프리퀀시야. 하고 다른 말로는 주파수야. 우리가 라디오 돌리다 보면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거 있지. 주파수야. 1초 동안에 진동을 할 수 있어. 단위는 헤르츠야. 근데 봐. 주기는 횟수가 앞에 나왔지. 시간이 뒤에 나왔어. 근데 봐라. 얘는 시간이 앞에 나오고 횟수가 뒤에 나왔어. 둘이는 무슨 관계다? 반대의 관계가 아니라 역수관계야. 역수관계야. 주기하고 진동수는 무슨 관계다? 따라서 역수관계야. 주기하고 진동수는 무슨 관계라고? 역수관계야. 즉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자, 사회에 진동하는데 20초가 걸려. 그러면 앞대가리를 1로 바꿔. 그러면 1에 진동하는데 5초. 1에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주기야. 주기가 몇 초라는 소리야? 한 번 진동하는데 5초라는 소리야. 그러면 진동수는 그거의 역수니까 얼마나? 5분의 1 헤르츠. 0.2 헤르츠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주기하고 진동수는 무슨 관계다? 역수야. 우리의 파동을 표현할 때, 자, y축은 변이야. x축은 거리 미터로 나올 수 있고, 미터로 나오면 파의 길이 파장이야. 시간 세크로 나오면 주기 t로 나오야. 봐, 밑에 봐. 위치하고 거리 그래프에서 1에 진동한데 간거리는 뭐다? 파장이야. 제일 밑에 봐봐. 여기 가나. 봐봐. x축이 뭐로 나왔어? 위치하고 뭐니? 거리로 나왔지. 그러면 뭘 알 수 있어 우리가? 1에 진동하는데 간거리, 파장하고 진폭을 알 수 있어. 근데 x축이 이제 거리가 아니라 시간이지. 그러면 1에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주기를 알 수 있고, 진폭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뭣도 알 수 있어. 주기하고 진동수는 무슨 관계니? 역수 관계니까 뭣도 알 수 있어. 진동, 주기뿐만 아니라 진동수도 알 수 있어. 이해됐니? 네. 그리고 봐. 자, 그러면 보자. 이랬을 때, 그러면 파동이, 야, 어떻게 진행했는지 봐봐. 어떻게 진행했는지 봐봐. 야, 파동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자, 4m. 근데 P점이 여기 있다. 나그래프야. 나그래프는 봐라. 나그래프를 보자. 나그래프는 P점의 시간에 따른 위치점. 얘는 시간 세크라. 이게 나왔어. 나는 P점의 시간에 따른 변입니다.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했을까? 이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했을까? 만약에 봐라. 오른쪽으로 진행하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파동이 이렇게 이동할 거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근데 왼쪽으로 이동했으면 파동이 이렇게 돼야 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P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면 배질이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근데 왼쪽으로 진행했으면 아래로 가야 돼. 얘 플러스로 갔어, 마이너스로 갔어? 0초이. 마이너스로 갔지. 그러면 어떤 게 맞다? 왼쪽으로 진행한 거야? 오른쪽으로 진행한 거야? 왼쪽이지. 빨간색이지. 빨간색이 마이너스 같아. P점 0초이. 그러니까 얘 어디로 진행한 거야? 왼쪽으로 진행. 이해됐어 안 됐어? 자, 요 플러스 강의 2번 봐봐. 야,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한 잠시 후의 모습을 나타냈다. 2번 플러스 강의 2번에 여기 봐.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P점은 어디로 가? 마이너스. Q점은 어디로 가? 플러스로 이동해.
이해됐어? 이렇게 매질은 이동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니요. 안 하고 제자리에서만 진동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야, 만약에 물에 빠진 공과 물결 봐봐봐. 만약에 공이 여기 이렇게 여기에 빠졌어. 내가 여기 있는데 공이 여기 빠졌어. 그럼 돌 던져가지고 얘를 내 이쪽으로 모으는 방법이 있지. 어떻게 모아? 여기다 던져야 될까? A점에다 돌을 던져야 될까? B점에다 돌을 던져야 될까? 나한테 오게 하면 빠진 공. 어디로 해도 안 되지 않나요? 아니지. 야, B점에다 가지. 그럼 파동이 이렇게 생기잖아. 퍼져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 이쪽으로 멀어. 이쪽으로 움직여. 여기다 던지면 오히려 여기서 그렇게 파동이 생기잖아. 그 어디로 밀어버려? 이쪽으로 밀어버려. 그러니까 바깥쪽에다가 하면 이 파동이 여기가 파운이 되지. 그러면서 퍼져나가잖아. 그러면 얘가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오겠지. 이해됐어? 봐라, 뭐라고 나왔냐면, 야, 공이 물에 빠지면 돌을 던져서 물결발 발생시키고 공을 꺼낼 수가 없네. 네, 매질이 안 공을 꺼낼 수가 없지. 왜? 뭐니까? 진동. 제자리에서만 진동하니까 공을 꺼낼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야, 돌을 던져갖고 공을 꺼내려고 해. 공이 물에 빠졌어. 그래봤자 공이 꺼낼 수 있다, 없다? 왜? 매질은 제자리에서 뭐만 하기 때문에? 진동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자. 자, 용수를 철을 네 번째 흔드는 조건과 용수철의 파동 봐봐. 용수철을 파동을 만들 때 용수를 자꾸 흔드는 조건에 따라 용수철의 파동이 달라진다. 세게 흔들면, 같은 용수철을 세게 흔들면 크게 진동하니까 뭐는 커진다? 진폭. 진동의 폭은 커진다. 근데 빠르게 흔들면 뭐는 짧아져? 파장은 같은 용수철을 빠르게 흔들면 1초 동안에 흔드는 횟수는 많아지고 많아지므로 뭐는 커진다? 진동수. 근데 파장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봐봐. 이걸 갖다가 첫 번째 세게 흔들지. 그럼 원래 이렇게 됐다가 어떻게 돼? 세게 흔들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뭐가 커지는 거야? 진폭이 커지지. 근데 빠르게 흔들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있는데 빠르게 흔들면 어떻게 돼? 뭐가 커지냐? 파장이 커가지고. 그렇지. 파장은 작아지고 주기하고 파장은 짧아져. 근데 뭐는 커져? 진동수는 커지죠. 역순이. 이해됐어? 자, 113페이지 한번 풀어봐. 강의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되잖아?
113조 가지고 직전이에요. 7점에 다 풀었습니다. 틀린 거 말해. 그리고 설명해 줄게. 네. 자 보자. 틀린 거 뭐 있어? 다 맞았어? 틀린 말했지? 야, 주기하고 진동수는 무슨 관계가 있어? 역수 관계가 있지? 그러면 진동수가 일정하면 주기도 일정하다. 이해됐어? 그리고 진폭이란 건 뭐다? 진동의 폭이야. 그 제일 높은 데가 마루, 제일 낮은 데가 골인데 진폭이 마루나 골이 아니야. 진동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야. 이해됐지? 그리고 파장은 뭐야? 일에 진동한데 간거리야. 그리고 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야. 근데 X축이 거리가 아니라 시간이면, 일에 진동한데 걸린 시간이면 뭐다? 주기야. 그리고 진동수는 뭐야?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야. 진동수하고 주기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야. 이해됐지? 그리고 매질은 이동한다, 안 한다? 제자리에서 뭐만 한다? 진동만 하고 뭐만 전달한다? 강한? 에너지. 에너지 전달한다. 파동을 전달하는 것도 맞아. 근데 진동 자체가 뭐다? 에너지야. 그러니까 매질을 통해서 진동을 전달해. 즉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체크해봐. 이제 어디 몇 페이지냐? 114페이지 펴봐. 보자. 자, 소리의 특성 보자. 이제. 소리의 특성 봐봐. 소리를 보자. 소리는 뭐니? 음파다. 얘는 매질이 필요해. 전달되려면 요 매질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서는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왜? 우주는 진공 상태, 매질이 없단 말이야. 그럼 보자. 소리는, 자 보자. 소리는 다른 걸로 뭐라 그래? 음파라 그랬지. 음파라 그래. 소리는 뭐에 의해서 발생해? 진동에 의해서 발생해. 스피커가 어떻게 전기적 신호가 가지? 그러면 얘가 진동판이 떨려. 그래서 공기를 압축시키면서 소리가 발생하는 거야. 맞고 주로 뭘 통해서 전달된다? 얘는 고체, 액체, 기체 다 전달돼. 근데 주로 뭘 통해서 전달돼?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지. 그러면 소리의 매질은 자 뭐가 될 수 있어? 소리의 진동을 전달해준 매체는 고체, 액체, 기체 다 될 수 있어. 다 될 수 있다. 근데
소리는 매질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일 때 모두 전달되고, 근데 매질이 없으면 우주 공간에서는 가능한데, 고체, 액체, 기체는 가능한데, 우주 공간, 진공 상태야. 전달이 돼야 안 돼? 전달 안 되지.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된다. 그리고 그러면 소리의 전달 과정이 있어. 근데 소리는 고체일 때 소리의 속력은 언제 빠를까? 제가 언제 빠를까? 아니야. 고체가 제일 빨라. 그 다음 액체, 기체. 멀리 서 있잖아. 기차가 와. 근데 공기중으로는 기차가 오는 소리가 안 들려. 근데 목숨 걸고 철길에다가 쇠에다 대지. 그러면 들려. 칙톡칙톡 소리가 들려. 와, 누가 빨라? 고체가 더 빨라. 그 다음 액체고, 그 다음 기체야. 물속에서도 전달되는데 물속이 공기중보다 더 빨리 전달돼. 이해됐어? 근데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은 어떻게 돼? 과정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 제일 먼저 물체가 진동하지. 그러면 주변 공기를 진동시켜갖고 소리가 발생해. 그러면 이게 귀 속에 얇은 막이 있지. 고막이라고 있어. 이걸 진동시켜. 그래갖고 우리 귀에 있는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가 이걸 인식해갖고 청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보내. 그러면 우리가 뭔 소리가 들린다 인식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소리의 특성에는 세 가지가 있다. 소리의 특성에는 뭐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소리의 세기, 높이. 소리의 세기, 높이, 그렇지. 음색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소리의 세기,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진폭. 진동의 폭에 의해서 결정된다. 진폭. 높이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진동수. 그리고 음색은 하형. 소리의 파동의 하형에 의해서 결정돼. 자, 소리의 세기는 진폭이 크면 큰 소리.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야. 즉 소리의 세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동그라미 진폭에 의해서. 자, 큰 소리는 진폭이 크지. 작은 소리는 진폭이 작지. 즉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난다. 북을 세게 치면 소리의 진폭이 커져서 큰 소리가 난다. 그리고 피아노를 칠 때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조절하면 소리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소리의 높낮이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성대가 여자는 좁아. 남자는 넓어.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가지. 그러면 여자는 좁기 때문에 진동수가 많아. 그러니까 여자가 높은 소리가 나는 거야. 여자가 이렇게 성대의 모양이 다르게 생겨가지고 여자가 높은 소리가 나고 남자는 어떻게 돼? 낮은 소리가 나는 거야. 이해되니?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소리의 높낮이는 뭐에 의해서 달라진다? 진동수. 봐봐.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무슨 소리가 들린다? 높은 소리. 진동수가 낮으면 낮은 소리가 들린다. 즉, 봐라. 선생님 말했잖아. 여자는 성대가 어떻다? 좁아. 똑같은 에너지로 하면 진동수가 어떻다? 많아지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소리를 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라. 자, 소리의 높낮이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진동수.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가 난다. 매질이 같을 때
파동의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은 어떻다? 짧아져. 봐. 야, 높은 소리는 파장이 이만큼이야. 이만큼이야. 어? 근데 낮은 소리는 파장이 얼마야? 이렇게 되잖아. 파장하고 진동수는 같은 매질일 때 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야. 같은 매질일 때 파장하고 진동수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야. 진동수가 크면 높은 소리, 진동수가 작으면 낮은 소리야.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교해봐. 누가 파장이 길어? 왼쪽. 아니지, 오른쪽이지. 아, 왼쪽은 진동수는 큰데 파장은 어떻다? 짧지. 근데 오른쪽은 진동수는 작은데 파장은 길지. 같은 매질 내에서는 진동수하고 파장하고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야. 에? 자, 그래 보자. 그러다 보니까 매질이 같을 때 파동의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은 짧아지고 높은 소리가 나고 낮은 소리는 진동수가 높은 소리는 낮은 소리보다 진동수가 크고 따라서 파장이 어떻다? 짧아진다. 소리의 높낮이는 뭐가 결정해? 강아? 뭐가 결정해? 파장의 아니 진동수 봐. 여자가 남자보다 성대가 좁다 그랬어. 그러면 똑같은 에너지가 가도 어떻게 돼? 진동수가 많아져. 그러면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크지. 대신 파장은 짧아. 파의 길이는 짧아. 낮은 소리는 진동수는 작은데 파장은 길어. 자, 소리의 세기는 뭐가 결정한다? 아니, 소리 세기. 큰 소리, 작은 소리. 아니, 소리의 세기는 뭐가 결정한다? 진동의 폭. 뭐가 결정한다? 진폭. 소리의 세기는 진폭이 크면 큰 소리, 진폭이 작으면 뭐? 소리의 높낮이는 뭐가 결정한다? 진동수. 진동수가 크면 높은 소리. 대신 파장은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진동수가 낮으면 낮은 소리야. 대신 파장은 맞아요. 같은 매질에 길어진다. 소리의 세기 뭐가 결정한다고? 진폭 그렇지. 진폭이 크면 큰 소리,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 소리의 높낮이는 뭐가 결정한다고? 진동수 그렇지. 진동수가 크면 무슨 소리? 높은 소리. 높낮이니까.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커. 대신 파장은 짧아져. 같은 매질일 때. 낮은 소리는 낮은 소리는 진동수가 이거 낮고 작고 파장은 커요. 파장은 길어진다. 커진다가 아니라 길어진다. 네. 따라서 칼림바야 같은 악기는 진동수가 진동하는 금속 막대의 길이를 다르게 하여 소리의 높낮이를 다르게 만든다. 펜, 플루트와 같은 관악기는 관의 길이를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는 진동하는 줄의 길이를 다르게 하여 소리의 높낮이를 만든다. 야, 봐봐. 옆에 봐봐. 칼림바가 이런 거야. 이거지. 막대의 길이가 다르지. 그리고 펜플루트는 관의 길이가 달라. 관의 길이에 따라 진동수가 달라져. 그리고 바이올린은 어떻게 진동수를 정한다? 줄의 길이 가지고 정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의 음색은 사람마다 뭐가 틀려? 목소리가 다 틀려. 왜? 성대가 다르게 생겼어. 그러니까 파형이 전부 다 틀려. 파형을 분석하면 그 범위도 잡을 수 있어. 왜? 이게 목에 있는 지문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성대에 따라 목소리가 달라져.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파형이 달라. 그래갖고 소리의 음색이 다르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소리의 음색은 뭐에서 결정된다? 파형. 소리의 음색은 파동의 파형에 따라 달라진다.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 파동이 다르지.
파형이 다르지. 자, 소리의 진폭과 진동수가 같아도 파형이 다르면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그리고 악기에 따라 소리를 내는 방법이 달라진다. 파형이 다르므로 악기마다 다른 소리를 만든다.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다는 뭐다고? 목소리에 뭐가 틀리다? 사람마다 파형이 틀려. 그러니까 이 파형이 부드러울지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 파형이 날카롭지 기기기 소리가 들려.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 이해됐어? 그 다음 올라와봐. 플러스 강의 봐봐. 매질의 첫 번째 매질에 따른 소리의 전달에 매질이 고칠 때는 골전도 헤드셋은 뼈를 진동시켜 여기에 물렁뼈, 망치뼈, 모루뼈가 있어. 뼈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귀가 먹어갖고 보충기를 끼잖아. 근데 골전도 헤드셋이 있어. 그럼 얘는 이 뼈를 진동시켜갖고 소리를 전달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 매질이 액체일 때는 물속에서 소리가 전달되면 수중발레 소리도 선수들도 물속에 에너지가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걸 듣고 발레 동작을 하잖아. 그리고 매질이 없을 때는 진공유 상태의 우주 공간에는 소리가 전달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뭘 이용할 수밖에 없어. 우주에서는 전자기파, 전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전파는 매질 없이도 전달이 돼. 이해됐지? 무선 통신하면 된단 말이야. 우주복이 입고 나가는데 무선 통신으로 전달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파장하고 진동수와 관계. 같은 매질일 때는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다? 그래, 반비례야. 그러니까 소리의 높낮이는 뭐가 결정한다고? 아니, 세기.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 큰 소리는 진동수가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러면 파장은 어떻게 된다? 반비례하니까 짧아져. 낮은 소리는 진동수가 어떻게 돼? 작아. 그러면 파장은 어떻게 돼? 길어지지. 그러니까 소리와 두 번째, 소리의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 파장은 매질이 이래 진동하는데 진행한 거리다. 이때 파동의 진동수가 크면 매질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아지지. 따라서 같은 매질에서 진동수는 같은 매질에서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어떻다? 짧다. 봐봐. 같은 매질에서 이거야. 같은 매질에서 진동수가 커졌어. 그러면 진동수하고 뭐는 역수요? 주기하고 역수지. 그러니까 주기가 짧아져. 그러면 파장도 이래 진동하는 간거리도 어떻다? 이래 진동하는 걸린 시간이 짧아지니까 이래 진동하는 간거리도 파장도 어떤다? 짧아질 수밖에 없다. 이해됐어? 그리고 자를 튕겨서 소리를 내는데 3번 봐봐. 책장 끝에다 자를 걸쳐놓고 튕기면 진동에 의해서 뭐가 난다? 소리가 난다. 근데 자가 어떻게 진동수가 큰 소리를 내? 자를 짧게 잡을수록 진동수가 커지고 파장은 짧아진다. 그래갖고 높은 소리가 난다. 자가 길면 길수록 이렇게 짧게 하면 자를 짧게 튕기지. 그러면 진동수가 커지고 파장이 짧아지면서 높은 소리가 들리고, 자를 길게 잡고 튕기지. 그러면 진동수가 줄어들고 파장이 길어져. 그래갖고 낮은 소리가 들린다. 아니면 세게 튕기면 돼. 세게 튕기면 돼. 이해됐어? 그리고 됐지? 그러면 보자. 소리의 특성은 3개가 있어. 자, 소리는 음파라고 해.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고 주로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소리의 매질은 뭐야? 고체, 액체, 기체 다 가능해. 고체, 액체, 기체 다 가능해.
근데 매질이 없으면 전달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리고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은 물체가 진동하지. 그러면 공기를 진동시켜. 그러면 이때 이 진동이 귀 속에 있는 고막으로 전달돼. 그래갖고 이 고막에 생긴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가. 달팽이관에 청각세포를 자극해갖고 청각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는 거야. 야, 소리의 3요소 뭐 있어? 소리의 삼요소요. 세기, 세기. 높낮이, 높이. 그 다음 뭐 있어? 음색. 소리의 세기는 뭐가 결정한다? 진포. 진폭이 크면 큰 소리,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야. 소리의 높낮이는 뭐가 결정한다고? 진동수요. 그렇지. 진동수가 크면 높은 소리. 대신 파장은 짧아져. 같은 매질에서. 진동수가 낮으면 뭐? 낮은 소리. 대신 파장은 길어져. 소리의 음색은 뭐에서 결정된다? 파형. 사람마다 목소리가 틀린 건 사람마다 파형이 틀리기 때문이야. 이해됐어? 115페이지 한번 하고 115페이지하고 뒷장 문제만. 자, 봐라. 파동의 발생과 전달 봐봐. 용철의 중간에 리본을 묶어서 두 사람이 용철의 양쪽 끝을 잡는다. 한 사람이 용철을 좌우로 흔들어서 용철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그랬더니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진행 방향과 리본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자, 야, 봤더니 어떻게 돼? 얘가 원래는 가운데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오지. 매질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제자리에서 뭐만 한다? 진동만 하고 뭘 전달한다? 에너지, 진동만 전달한다. 즉 봐라. 용철의 한쪽 끝을 흔들면 좌우로 움직이는 용철의 진동이 용철을 따라한다. 즉 용철의 파동이 발생하고 용철을 따라 전달된다. 즉 진동이 전달되는데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야. 리본을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을 반복하면 리본은 매질은 이동해야 해. 안 하고 제자리에서 뭐만 한다? 진동만 하고 뭐만 전달한다? 진동, 에너지만 전달한다. 이해됐지? 그 다음 117페이지 보자. 스마트 기기의 하나의 악기 연주 앱을 실행하고 다른 스마트 기기는 소리 분석 앱을 실시한다. 소리의 높낮이가 같고 소리의 세기가 다른 소리를 내어 소리 분석 앱에 나타난 파동의 모습을 관찰한다. 큰 소리는 작은 소리보다 뭐가 크다? 진폭이 크다. 따라서 소리의 세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진동의 폭, 진폭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소리 세기는 같고 진폭은 같고 높낮이가 다른 소리를 내어 소리 분석 앱에 나타나는 파동을 관찰한다. 높은 소리는 낮은 소리보다 뭐가 크다? 진동수가 크고 파장은 짧다. 소리의 높낮이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진동수. 그리고 서로 다른 악기로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가 같은 소리를 내어 소리 분석 앱에 나타난 파동을 관찰한다.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은 소리가 만드는 파형이 틀리지. 따라서 소리의 파형이 달라서 소리가 다르게 느껴진다. 이해되니? 음색은 뭐가 결정한다? 파의 형태. 이해됐지? 그러면 숙제는 121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돼. 이해됐어 안 됐어? 모르는 거 있어 없어? 너 많이 해야 돼. 단원 평가는 해요? 단어 평가도 해. 아니 단어 평가는 시험 보기 전에 하자. 우리 우선 그것만 해. 그리고 이거 써봐. 121쪽까지 해요. 너는 이거 좀 쉬었다가 이거 해. 오늘